더 이상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두려움은 두려운 현실을 낳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 하지 말라 말하고 누군가는 아끼고 아끼라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라 말하지요. 누구나 형편이 다르고 평생 들여온 돈 쓰는 습관도 다르기에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쫓진 않더라도 돈 이야기를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만 돈을 잃지 않고 부도 쌓이는 법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인 것을 보면 대다수의 노년에는 돈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자살률까지 1위이니 사실 한국 사회의 모든 연령층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극심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금융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이 더욱 교묘해지고 교활해졌습니다. 정말 눈 뜨면 코 베어갈 세상이지요. 이렇게 시대는 점점 강팍해져 칠순이 넘어 돈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나는 안 속을 줄 알았네.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미리 준비해 둘 걸. 그때 욕심내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요. 돈을 쓰는 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형편대로 쓰면 될 것이지만 특히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조심하고 알아야 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 3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도 재정도 단단한 노년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 첫 번째, 남의 권유에 속아 쓰는 돈입니다. 전문가나 유명인과 같은 누군가의 권유를 믿고 어디든 쉽게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진짜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지요. 빠르게 돈을 벌거나 쉽게 버는 돈은 없다고요.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금융상품을 권유합니다. 전문 직원이 권유한 것이라 믿고 산 후 만기 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직원은 나를 위해 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 실적을 위해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저는 노년의 숲 구독자님들에게 노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수익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 수도 없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투자 광고가 많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전문가,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나와서 마치 자신이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사칭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죠.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교묘함까지 발전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유명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돈을 입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유명 강사인 김미경 님도 유튜브 사칭 광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리신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어제 친한 지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전화와서 김미경 씨가 하는 주식 투자 나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거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라고 얘기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김미경 씨가 하는 거고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건데 사기일 리가 없어라고 하십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분들이 속아서 당할까봐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라고 말하시더군요.
얼마 전에는 우리 회사 직원 아버지가 사칭 단톡방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직원이 알아서 다행히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너네 회사 대표님이 주식 알려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 라고 하셨답니다. 가까운 우리 직원 부모님들도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댓글에도 부모님이 속아서 몇 억대의 큰 빚을 지게 됐다는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지 어제 새벽부터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아픈 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경찰 고발하고 플랫폼에 신고하고 수없이 주의 공지를 하고 있지만 이놈들은 수십억을 쏟아부어 광고를 돌리고 삭제하면 다시 만들고 매일 새로운 계정으로 갈아타며 범죄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안 내밀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놈들에게 속지 않도록 미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순간의 실수로 자칫 한번 돈을 보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 조직이 플랫폼에 활개치고 다녀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참혹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조작된 영상으로 사칭하는 광고가 손쓸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 두 번째,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속아 쓰는 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을 자극하여 소비하게 하는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걱정 가운데 99%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은 미리 걱정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안, 조바심, 공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 영양과잉 시대이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 중에서는 고가의 영양제를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을 주입시키기도 합니다.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는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면 가만히 기기만 사용해도 만병통치의 효과가 일어나고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들 중에 100세 시대를 강조하며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모두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것처럼 광고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건강과 관련한 광고가, 돈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금융상품 투자 광고가 많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사려고 했던 게 광고에 나오는 경험도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여 내가 검색한 단어, 내가 본 영상을 토대로 개인마다 관심이 있을 만한 상품의 광고를 알아서 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늘 공포와 불안 마케팅에 쏘가 돈이 줄줄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을 빙자한 금품 사기가 여전히 너무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걸 누가 속아하시겠지만 수법을 조금씩 바꾸며 우리 주변에서도 남녀노소를 떠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공포 심리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74세의 신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현재 범죄를 수사 중입니다. 신협과 국민은행 직원이 당신 계좌에 돈을 횡령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은행 내에 공범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직원에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든지 우리 수사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사기를 쳐 1억 2천만 원의 돈을 갈취해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피해 노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렵게 다급히 말하며 아들을 사칭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교통사고 냈는데 사고가 많이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합의금을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며 하나은행 차명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합니다. 위급 상황을 연출해 사기를 친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바심을 자극한다 해도 절대 급하게 구매를 결정하거나 입금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알아본 뒤에 지출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 세 번째, 체면 또는 과시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한국은 체면칠의 문화가 흔한 사회입니다. 유교 문화가 발달했기에 각자 개인의 상황이나 감정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체면칠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칠해가 과도해지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남들 의식하느라 써왔을까요? 그중 대표적인 것에는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절대로 고쳐야 할 문화 중 하나가 경조문화이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져 스몰 웨딩을 하거나 간소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네 세대의 경조문화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본전 찾을 생각을 하며 청첩장을 여기저기 보내고 누군가가 상을 당하면 부음을 다급히 알리곤 하죠. 노년에는 때마다 경조봉투를 마련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조사비도 체감되는 물가만큼 올라가고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애도하는 마음보다는 허례허식이 돼버려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져갑니다. 경조문화는 서로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좋은 관습이었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면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보내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끔 적당한 선에서 주고받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받은 만큼은 내시되 체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라면 서로 안 받고 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모임에 들어가는 비용, 하루짜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의류 비용,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거 비용도 혹시 체면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체면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다가 은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실버 주유원으로 경기도 군포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사 생활을 하다 2015년에 은퇴한 뒤 2017년부터 주유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나이와 체면,
남의 시선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니까 노년이 참 편해졌어요. 사회생활을 하니까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경제적인 여유도 더 생겼지만 소속감이 느껴지니 생활에 활력도 생기더군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라는 걸 알면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삶의 균형이 생기니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말씀해 주신 월 100만 원은 요즘 예금금리로 바꾸면 4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를 통해 사회생활을 지속한다면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춰 치매 예방도 도움이 되니 그 비용을 자산 가치로 바꾼다면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돈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가진 돈을 과시하기 위해 쓰는 돈들은 쓰면 쓸수록 자신에게 허무함만을 주지요. 가진 돈이 부족해도 가진 것에 만족해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아닌 베푸는 삶이라야 자기 자신에게도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돈 지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속아 쓰는 돈입니다. 두 번째, 남의 권유에 속아 쓰는 돈입니다. 세 번째, 체면 또는 과시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오늘 내용 중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하셨다가 돈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와 결이 맞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